여러분의 공동체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성공을 위한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어떻게 애청자 여러분들은 정의를 내리실 겁니까? 여기 있는 남영찬 박사는 주민 역량 강화는 기승전 주민이 답이라고 지난 편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남영찬 박사의 소신이자 철학이자 저의 업무를 대하는 방향입니다. 역량 강화 사업의 주인공은 당연히 주민이죠. 그렇다면 그 주민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남영찬TV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기승전 주민에서 주민을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남영찬 박사와 함께 주민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찾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합시다. 주민은 크게 저는 원주민과 이주민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원주민, 오랫동안 그 마을을 지켜오신 분들. 좀 표현은 안 좋습니다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등 굽은 소나무가 마을을 지키더라. 즉 배우려고 하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다 떠났죠. 대도시로 부를 쫓아서 또는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쫓아서. 하지만 묵묵히 마을 공동체, 주민 공동체를 지키는 분들은 그 마을의 원주민으로서 나는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주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남영찬 박사가 보는 원주민의 특징은 당연히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최고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을의 역사가 됐든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미담이 됐든 어떤 전통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마을과 관련된 모든 것, 심지어 농사, 작물 또는 어촌이라면 고기 잡는 법, 어패류를 양식하는 법, 이런 그 지역에 맞는 삶의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맞죠? 두 번째, 어떤 특징이실까요? 다름 아닌 고령화 되셨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농어촌 마을 공동체를 가면 60대 초중반 되신 분들이 청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년회장. 제가 어릴 때 정말 라떼라는 말씀드려 송구한데 예전에는 맞습니다. 20대 또는 30대, 절대 40대가 청년회장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20대나 30대 분들이 청년회장을 하고 마을에 뒤치다거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그마치 60대, 그것도 초반이 아니라 중반 후반 되신 분들이 마을의 청년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자, 마을에 대해서 속속들이 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좀 많습니다. 이분들은 세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고집이 좀 세다는 겁니다. 왜냐?
그 마을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오셨고 농업을 영위하셨기 때문에 당신만의 노하우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집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주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첫 번째 이주민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네, 귀농귀촌, 귀여귀촌 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첫째, 원주민보다 젊다. 나이가 은퇴를 하고 오시더라도 요즘 대기업 은퇴는 50대면 다 은퇴한다고 하니 50대 중반, 또 많아봤자 60대 초반. 그 마을에 청년회장 정도의 나이에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하거나 귀여귀촌을 하는 거죠. 자, 이분들은 그동안 사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새로운 트렌드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이주민의 형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귀농귀촌, 귀여귀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은 다름 아닌 상인분들이 계십니다. 상인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주민들은 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이 탄탄합니다. 그런가 하면 귀농귀촌과 상인들은 다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다름은 뭘까요? 다름 아닌 공동체성입니다. 제가 수많은 현장을 다녀보면 놀랍게도 귀여귀촌 하신 분들, 귀농하신 분들, 귀농귀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신들끼리 잘 뭉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 오셨기 때문에 비록 소수가 마을에 살아도 뭉치려고 노력하고 잘 뭉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예견되죠? 다름 아닌 원주민과 귀농귀촌, 원주민과 귀여귀촌한 분들 간에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거기다 경제적인 여유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급적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 사업을 하려면 그분들을 잘 섞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젊다, 경제적인 여건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거죠. 당신이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애정도 많지만 배타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비슷한 사람이 또 들어오면 경쟁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철저하게 돈과 관련돼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한 개 마을에 원주민, 이주민 중에 귀농귀촌, 귀여귀촌 하신 분들, 상인분들, 이렇게 얽혀서 생활을 한다면 과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일단 역량 강화 사업을 성공하려면 주인공인 주민을 잘 알아야 된다. 주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원주민, 이주민 중에 귀농귀촌, 귀요귀촌하신 분, 이주민 중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이제 다음 편부터는 이렇게 서로 생각과 니즈가 다른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끌고 가느냐, 어떻게 이분들을 갈등 없이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여러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편까지 안녕. 요즘 이제 가을로 부쩍 들어섰습니다.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다음 편에 뵙시다. 안녕.